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거듭 경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핵 개발은 자국민을 착취한 결과라며 북한 정권의 악재를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중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있는 중국을 신뢰할 만한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견 병력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다루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는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포함되는데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는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2019년 3월 11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면서 생화학 무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문제를 다시 거론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린다며 북한 정권의 책임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발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에서 곡물 생산 계획의 차질과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제재와 봉쇄,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확장 억제는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15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핵무기 정책 논의는 확장 억지와 안심에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략적 핵무기는 B-61-12와 같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된 저위력 핵폭탄으로 과거 냉전 시절 전술 핵무기를 의미하는데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동맹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은 중국, 북한과 같은 핵으로 무장한 이웃나라로부터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런 견해가 현재 한국 정부의 지지는 못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지력은 단순히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를 넘어서 동맹에 대한 안심 노력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미한 확장 억지 정책위원회에 참여했고 미국과 일본은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일 확장 억지 대화를 추진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필요할 경우 전장에서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서 폭격기를 투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를 통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위한 두 종류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 획득 계획을 제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른 신형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 제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전략적 핵무기는 안전 등의 문제가 없어 미국이 관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연간 핵무기 6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40kg을 생산해 최대 2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놀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은 영변에 지난해 말까지 최대 705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으며 원심 분리기 교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제 생산량은 540kg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6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면서 540kg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최대 2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영변 핵시설 폐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과거 영변에서 생산한 핵물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우라늄 농축 공장 등에 대한 완전한 해체가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52가 미국 태평양 공군의 폭격기 기동대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너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여러 기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재배치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노력과 전략적 억지력 제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배치를 통해 B-52가 호주군과의 양자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영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52 스트래토포트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무기 전력으로 꼽히는 기종으로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16,000km 이상을 비행해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명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며 북한은 그동안 B-52 전개 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이 한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했더니 북한에 무관심한 한국 국민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90% 이상, 또 김정은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14.3%밖에 안 됐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지속 상황에서 대북 지원 반대 의견은 80%에 육박했고 또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성인 남녀들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991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4명 중 3명꼴인 74%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해 지난 2015년 66.7% 이후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는 북한의 무관심이 68.3%, 고령층인 전쟁 세대는 52.9%가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중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경계 대상이란 답변이 69.8%, 적대 대상이 56.2%를 기록했으며 협력 또는 지원 대상이란 대답은 각각 50.8%와 37.6%로 집계돼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4.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26.6%보다 11.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대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진술에는 78.6%가 반대했고 찬성은 21.5% 수준이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3.8%였고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0.3%를 기록해 한국 국민들은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거의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 세대, 60대 이상과 젊은 세대가 이제 보수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그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고령층에서 북한을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상태, 어떤 북한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혐오 혹은 무관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사는 한국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지성호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1층 국회 전시회장에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8월 3일부터 한 달간 북한 인권 주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평양미술대학 출신 탈북민 작가인 최성국 씨의 작품 5점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내용 전달이 목적이라며 전시 불허를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인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성국 작가의 작품은 유엔 인권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인권 실상을 토대로 그린 것으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사무처 측은 BOA에 최성국 작가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 전시를 불허했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심의를 연 뒤 전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